네, 안녕들 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그 열처리, 알기 쉬운 열처리 Q&A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나온 대하출판사 나온 그 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Q&A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스 상공사의 대자, 그러니까 대자라는 것은 자장을 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붙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스트나이트는 자석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속 조직 얘기할 때, 금속 조직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그게 오페라지 않습니까? 오페라.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오페라, 중강주, 기본안주. 제가 처음 1번부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페라, 결국 오스트나이트 하고요. 나이트, 2번이 페라이트. 이렇게 되고 나머지 실용적인 8개 중에서 6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페라이트 밑에 뭐 그래서 시멘타이트 타이트에 들어가고요. 폴라이트, 펩시 폴라이트 들어가고 당금질 마르텐사이트 들어가고요. 사이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뜨임했을 때 트루스타이트 커터 재료, 콘크리트 커트 같은 커터 재료, 그 다음에 고장력 구조용광, 볼트 같은 거, 축 소로바이트, 꿈의 조직이란 소로바이트,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 이렇게 우리가 실용적인 8개 조직이 있었잖아요. 1, 2, 3, 4, 5, 6, 7, 8 여기는 다 페라이트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성입니다. 자석이 붙습니다. 강자성. 자석이 붙고요. 얘 혼자 외로워요. 비자성. 얘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습니다. 오스트레이트 혼자. 나머지 페라이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석이 안 붙습니다. 자석이 붙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시면 이제 질문이 서스 상공사 188 스테인리스 강을 상온 가공하고 있는데 가공한 부분 예를 들면 굴곡되어진 부분이라든가 가장자리 등이 자석이 붙게 되어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서스 상공사는 비자성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답변입니다. 서스 상공사는 오스트나이트 게스트네스이기 때문에 자석에는 붙지 않는 것이 본래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스트나이트 게스트네스강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만나지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트를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볼트. 오른쪽 볼트는 이건 보세요. 쫙 강자상 자석이 붙습니다. 페라이트겠죠. 페라이트는 자석이 붙습니다. 자, 오스트나이트 볼트입니다. 이거 붙여보겠습니다. 안 붙습니다. 제가 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붙습니다. 오스트나이트 자석이 안 붙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왜 그런가 이유 아시겠지만 페라이트는 이제 이렇게 채심 BCC 채심 입방이라 해가지고 자주 보여드렸죠. 보시면 8개 꼭지점 1층 4개 3층 4개 중간에 한 마리 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채심 바디 BCC라고 부르고요. 바디 육면체 바디 센터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 바디 센터 큐빅 정육면체 큐브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자석이 붙어요. 왜냐면 얘가 철은 자석이 붙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8개가 다 차고 있기 때문에 자석을 붙이면 쫙 붙습니다. 강자선. 그런데 오스트라이트는 보시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석이 더 잘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건 페이스 FCC라 해가지고 페이스 면심 육면체 면의 중심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대신 BCC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디 센터는 없어요. 여기 비어 있어요. 빈 공간. 요게 철 원자 직경의 41%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41% 공간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석을 붙이면 자석이 여기 자장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옆에는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석이 안 붙어요. 그래서 빈 공간 때문에 41%의 큰 공간 때문에 자석이 안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1% 공간인데 이게 찌그러들면 어떤 가공에서 찌그러들면 한 2%만 찌그러들어도 일부 약하게 자석이 붙어요. 그래 약자성처럼 보이죠. 더 가공이 되면 강자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는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자석이 안 붙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 센터 큐빅이라고 부르고요. FCC 면심 입방 격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석이 원래 그러나 오스트나이트 강한 사공 가공에서 상온 가공에 의해서 마르텐사이트로 변화됩니다. 자, 마르텐사이트는 보통 우리 단검질 열처리에서 마르텐사이트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나이트는 원래 담금질이 안 됩니다. 열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태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영도시다, 영도시에서 페라이트계, 아까 페라이트 그룹이 있었잖아요. 페라이트 그룹. 그다음에 오스트나이트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공사 같은 게 여기에 속하잖아요. 30316 같은 거, 탄소원 같은 거 여기 속하죠. 탄소원 같은 거 이렇게 속합니다. 자, 온도 올려볼게요. 쫙 올리면요, 이거 어느 온도 올라가면 변태를 합니다. 오스트나이트 변태를 해요. 자, 이거에서 탄소강은 723, 합금강은 약 810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올라가면 어떻게? 얘는 그냥 오스트나이트 변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스트나이트는 영원한 오스트나이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오스트나이트는 자석에도 안 붙을 뿐 아니라 변태가 안 됩니다. 아까 마르텐사이트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체로는 안 됩니다. 자, 올라가면 다시 페라이트로 바뀌어요. 변태를 또 합니다. 두 번 합니다. 요게 순철 기준으로 1400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올라가면 녹아버리죠. 리퀴드. 이게 1539도죠. 순철의 0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또 오스트나이트예요. 또 오스트나이트. 변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냉각해보세요. 냉각. 냉각하면 선행하면 페라이트잖아요. 근데 급냉하면요. 급냉, 단금질하면, 순행하면 얘는 마르텐사이트로 바뀝니다. 그 페라이트를 오스트나이트 만든 다음에 단금질해서 그렇게 하면은 FEC 시멘타이트 있던 FE3C의 탄소를 뱃속에 집어넣다가 옆구리에 박혀서 팽창 디틀림 시키는 게 마르텐사이트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오스트나이트 볼게요. 올렸습니다. 오스트나이트 선행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급냉했습니다. 급냉. 자, 너무 어려운 퀴즈죠. 퀴즈입니다. 자, 오스트나이트를 급냉하면 무슨 조직이 될까요? 야, 너무 어려운 조직이죠. 예.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얘는 변태가 없습니다. 변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왜 같이 마르텐사이트에 나왔느냐? 이거는 이런 열처리에 의한 변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가공, 상온 가공에 의해서 이 찌그러지는 거죠. 찌그러지는 걸 변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상적인 상태는 여기 중심 공간이 41% 비어 있는 게 정상인데 얘를 상온에서 찌그러뜨리면 이게 찌그러지면서 이게 약간 뭐랄까요, 공간이 줄어들면서 더 단단해지죠. 예, 단단해지면서 자석이 붙는 것을 우리는 가공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변태, 가공유기 변태죠. 말했던 상태 말합니다. 그래서 상온 가공되어지게 되면 자석이 붙게 됩니다. 원래 안 붙어야 되는데 상온 가공은 붙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보면,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MD점이라는 게 나와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MD점. 마르텐사이트, 보통 MSMF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마르텐 스타트 피니시라고 있었는데, 이건 마르텐사이트 스타트가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가공, 열처리 아니고 가공에 의해서 MD가 생겼다는, MD점 이상에서 가공하면 이게 고온에서 가공하면 이게 안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찌그러져도 줄어들어도 그 원자들은 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에 붙으려면 마르텐쓰려면 이게 중심 공간이 41%가 아니고 찌그러져서 한 39나 38, 37, 30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온에서 열간에서 가공하면 이게 안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원자가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줄어들어도 원자의 형태 FCC의 구조는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위해서 수축은 되지만 원자가 뒤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텐사이트가 안 생긴다는 그 미니멈 최저 온도가 MD 온도입니다. 마르텐사이트 스타트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가공에서 마르텐사이트 생기는 온도를 MD라고 부른다. 자,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대한 온도를 말하고 거의 MS점과 동일한 기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MD점은 일반적으로 MS점보다 고온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MD라는 것은 오스트나이트만 해당되는 거지 페라이트 쪽에 있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자, MS 더하기 320도인데 상공차의 MS는 약 마이너스 130도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상온 영도시에서는 영도시에서는 오스트나이트잖아요. 오스트나이트인데 얘를요 쫙 온도 떨어뜨려가지고 마이너스 130도로 갔더니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MS니까 이게 오스트나이트에다가 뭡니까? 마르텐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MS고요. MS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온도. MF 온도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MF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마르텐사이트로 바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요게 이런 개념으로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열처리한 게 아니고 온도 내려가면, 그러니까 온도 내려가면 이게 수축돼가지고 찌그러들면서 빈 공간이 수축되더라. 그러면서 자석이 붙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0도니까 이걸 더하면 어떻게 해요? 320 더하기 130은 마이너스니까 1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영도시간이고, 만약 상온에서 가공하면 그래서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안이나 단조를 하면 뭘로 바뀝니까? 이게
마르텐사이트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공육입니다. 열처리가 아니잖아요. 가공육이 강제로 찌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도 올려가지고 만약에 아까 MD 온도가 몇 도냐면 MD가 디포메이션 마르텐사이트가 190도잖아요. 190도니까 요 위에서 했다. 190도 이상에서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에서 오스트나이트를 가공했다. 어떻게 되면 가공했다. 뭘 바뀐다는 얘기죠? M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MD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오스트나이트 자석이 안 붙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스 상공사는 약 19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공하면 비자성 그대를 보이기 때문에 냉각 가공이 아닌 온감 가공을 하면 자성을 띠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단 자성체가 됐어요. 상온에 가공해가지고 됐다, 말단에서 됐다 그러면 찌그러졌다 그러면 피면 되죠. 피는데 이걸 하려면 재고용화 처리를 해가지고 약 1100도에 순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실험 한번 해보면요 1100도까지 안 가고 보통 우리 재결정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재결정 온도를 한 500도 정도 되는데 500도 재결정 온도가 500도 정도 되는데 대략 좀 차이 납니다. 열정 온도는 약 500도 이상인데 500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약 한 900도에서 가공하면 한 1분 지나면 이 나오는 정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험해 보니까 900도에서 한 1분 정도, 약 1분 정도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꼭 1100도까지 안 가더라도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스트나이트에 MD점이 생겼다는 거 MS점이 있고요. 자, MSMF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계 탄소광 같은 경우에는 MSMF가 옛날에 한번 제가 지난번 영상에 초기 영상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도 잠깐 보시면 이게 A1 상태 되고요. A1 이상이 이제 오스트나이트잖아요. 그럼 이런 게 있어요. MS 이게 MS입니다. MS 스타트, 말탄소 스타트 온도 그다음에 피니시 온도라는 게 있어요. MF 이렇게 돼 있어요. 영도잖아요. 영도인데요. 보면 여기가 0.6입니다. 탄소 0.6, S60C 0.8, 1.0으로 보시면 0.8은 MF 통과하려면 100% 말텐스트 바뀌려면요. 마이너스 50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까 MS가 몇 도? 이건 MF잖아요. 그러면 스타트는 몇 도입니까? MS 요거 0.6일 경우에는 요거는 0.8은 영하 50도고 MS는 250도 정도 돼요. 얘는 한 300도 되겠죠. 300도. 요거는 한 0도씨 되고요. 우리 45C잖아요. 0.45. 45C 많이 쓰잖아요. 45C를 보시면요. 여기 한 300, 여기 한 280 정도 볼까요? 한 300도 정도 돼요. 300. 300에서 여기 한 100도 돼요. 100도. 그러니까 S45C는 대략 한 MS가 약 300도 정도 되고요. 300도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니시 되려면 약 100도입니다. 그럼 뭡니까? 45C를 오스트나이트 만든 다음에 물에 집어넣으면 100% 말텐사이트 MF를 통과해야지만 100% 말텐사이트니까 된다는 거죠. 물 담금 전에도 100% 말텐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나이트, 이것도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원래 A1 이상 오스트나이트, 이건 관행 오스트나이트라고 불러요. 탄소광에서 관행. 그럼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스타트 피니시 통과 아니기 때문에 이는 5 플러스 마입니다. 5에서 마로 계속 넘어가는 상태고 이걸 통과해야지 이 밑에가 말텐사이트 100%잖아요. MF를 통과하면 요거는 몇 도냐 1.0 이상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100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6 초과되는 애들은 공습강이나 1% 되는 애들은 뭡니까? 영하까지 내려가야지 100% 말텐스로 바뀌어요. 오스는 무르잖아요. 무르기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무르거든요. 무르기 때문에 칼을 만들 때는 무른 게 있으면 그 칼날이 날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약해가지고 자꾸 물러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독일 칼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칼, 독일 칼 좋다고 henkel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칼이 만약에 1%짜리면 1%짜리면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100% 말텐스를 만들어줘야 단단한 거죠. 중간에 잔류 오스트나이트, 요걸 잔류 오스트나이트래. 잔류가 있으면 이게 물러서 안 됩니다. 무릅니다.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독일 칼 henkel 정도 보시면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henke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S100C다 1%짜리다 탄소가 스틸 카본이고 탄소광이고 탄소는 나누기 100이잖아요. 1%짜리. 그럼 얘는 MF가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림체라면 중간에 0.8은 임내에 들어가고 나머지 0.2 있게로 들어가죠. 0.2 있게. 그래서 0.8짜리 C가 만든 폴라이트, 0.2짜리 만든 시멘타이트 얘를 가지고 보통 이제 올려가지고 만약에 한 850도 올리면 어떻게 되면 850도 올리면 이렇게 됐다 보면
감마로 바뀌고 감마 바뀌고 입계에 있던 0.1은 그냥 놔두죠. V3C 놔두고 얘를 순행합니다. 단검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다다다다 일단 말텐사이트이죠. 마 플러스 아까 있게 남아있던 시멘타이트 V3C 있었잖아요. 시멘타이트가 깨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바꿀까요? 시멘타이트가 있었습니다. 있게 있던 마 플러스 시멘타이트 더하기 자 0도씨 물에 집어넣었으니까 4도씨니까 어떻게 돼요? 영하 100도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잔류 A가 있죠.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있겠죠. 잔류 오스트나이트 여기 일부가 감마가 남아 있습니다. 감마가 이렇게 남아 있어. 오스트나이트 무르잖아요.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다시 뭡니까? 서브 제로 처리. 서브 제로 처리하는데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보통 뭘로 하냐면은 여기서 드라이 아이스로 하더라고요. 여기 henkel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 서브 제로 처리. 드라이 아이스는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70도거든요. 70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마르텐 사이트 약간 남아 있겠지만 다 없다고 보시고 마르텐 사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아까 그대로 있었고요. 시멘타이트 동그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조금 남아있다고 봅시다. 거의 없다고 보시죠. 잔류 오스트나이트 거의 없다. 아주 미량 이건 없다고 그냥 보셔도 되고 좀 남아있습니다. 약간 남아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잔류 일부 조금 남아있어요. 그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 자 이거는 뜨임이 되겠죠. 뜨임 1단계만 해야 되겠죠. 1단계 칼이니까 공구강이나 똑같으니까 1단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러면 말텐사이트에서 탄소가 한 10% 빠져나와서 입실론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텐사이트 플러스 마 플러스 아까 시멘타이트 원래 있던 애 시멘타이트 있었죠. 시멘타이트 있게 있던 애들 그대로 남아있고 더하기 잔류 오스트라이트는 일단 약간 있어요. 약간 잔류 거의 없다고 보시고 잔류 A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고 미량이 있고 더하기 뭡니까 이게 시멘타이트 쓰면 그 윕실론 탄화물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10% 빠져나와서 윕실론이니까 빨간 걸로 할까요? 빨간 걸로 X 밖에 X 윕실론 탄화물이 FE 2마리에서 3마리 C라고 처음에 옛날에 말씀드렸죠. 입실론 타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시 윕 윕실론 윕 마시 윕이 되는 거죠. 마시 윕.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칼을 만드는 과정인데 아까 MSMF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서 이게 원래 이거 제대로 하려면 몇 도까지 내려야 됩니까? 71%짜리는 100도까지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액화질소에 넣었다 마이너스 196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잔류는 없어지죠. 잔류 없어지고 마시 그다음에 마시 윕이 되는 겁니다. 액화질소면은 100% 들어가니까 MF 통과했을게요. MF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대장간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서버 제로치를 옛날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안 했죠.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여기까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서버 제로치를 안 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버 제로 처리하는 단검질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시 잔류 오스트나이트잖아요. 근데 뜨인 같은 거 안 하죠. 그냥 끝나잖아요. 끝납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잔류 때문에 잔류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러요. 무르다 오스트나이트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칼은 옛날 대장간에서 만든 칼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든 시멘트 잘 쓰다 보니까 칼날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무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에콰이스 쓰면 좋은데 henkel 같은 경우에는 에콰이스 안 넣고 그냥 드라이아이스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하드닝이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경도는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걸 이제 서브 제로를 보통 몇 도로 서브 제로 처리를 할 때 보통 우리는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70도로 서브 제로 처리를 부르고요. 초서브 제로라고 그래요. 초서브 제로는 마이너스 196도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경도를 재봤더니 경도는 차이가 없대요. 경도는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경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경도는 똑같은데 내마모성. 경도와 내마모 비례하다. 내마모성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더 좋겠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 경도는 또 동일하다 보시고 이게 크더라. 작더라. 얼마나 2에서 3배 정도 크더라. 그래서 베어링 같은 거,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은 다 초서브제로 해야 되고요. 칼 같은 거는 네모가 필요 없잖아요. 경도만 높으면 되니까 칼은 그냥 서브제로 처리. 잔류가 조금 남더라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물에 집어넣은 잔류가 엄청 많이 있으면 뭐 30% 이상 남을 수 있어요. 잔류 스나이트가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일반 대장간 우리 옛날 대장간의 칼이 독일 henkel보다 떨어진 이유가 요거 때문에 잔류 오스트나이트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서브제로 처리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에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지나다니다가 대장간을 만나시게 되면 대장간에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대장간 그 아저씨한테 우리 어르신한테 이렇게 대장간 이제 간판이 있으면 뭐 공동 대장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가서 말씀을 잠깐 드릴 필요 있죠. 의견을 드리는 거죠. 잠깐 좀 밑에다가 뭐 하나 다십시오. 뭘 달까 여기다 가지고 서브 제로 처리라. 서브 제로 이렇게 써놓으시면요 엄청나십니다. 또는 여기다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라고만 적어놔도 엄청나다. 농담입니다만 요거 처리를 해서 MS, MF 통과, MF가 통과해가지고 경도를 높여야만이 단단한 우리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MS-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탄소광이 오스트나이트급이기 때문에 MS 요거는 이제 열처리가 아니고 그냥 온도 떨어지면 찌그러져서 MS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별로 우리가 주로 쓰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D점 요거 가공해서 찌그러진 오스트나이트가 만들어지면 자석이 붙더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MD점 이상 190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두께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내부 원자 구조는 바뀌지 않더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애들이 낮은 상태에서는 찌그러지만 온도 높은 상태에서는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서 찌그러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대로 41%를 정상 유지하더라. 자석이 안 붙더라. 그래서 그런 개념 보시고 그걸 없애고 싶으면 고용화 처리라고 그랬는데 이까지 안 하도 한 900도에서 한 1분 정도만 했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가공 정도에 좀 따라 틀릴 수 있지만은 한 재결정 그러니까 다시 재결정되는 온도 이상이면 충분히 원상태로 복귀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